선고를 직접 다녀왔었죠.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누가 나왔느냐? 바로 한동훈이 나왔다. 판결문을 보면 이제 13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12월 4일 당정대 회의를 해요. 당시에 국무총리 공간에서 정부, 대통령실, 여당이 모여가지고 당정대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느냐? 한동훈, 추경호, 나경원, 김기현, 한독수, 박성재, 방기성,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었던 전진석, 김주현 등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떤 회의를 했느냐? 우리 윤석열한테 책임 묻지 말고 김영현이 내란 행위를 했다라고 책임을 돌려보자. 왜? 윤석열의 탄핵을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비상계엄은 했지만 특별검사 못하게 하자라는 방어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김영현한테 책임 전가를 하고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엄 정당한 논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예산안 안 해준다. 계속 정부 인사 인선하는데 탄핵한다. 그래서 도저히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이 회의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때 정진석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상계엄의 정당성, 불가피성을 어떻게 발표할지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오늘 자정까지 윤석열에게 보고하겠다라는 게 판결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당정대회에서 한동훈이 참여를 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직접 발언한 건 뭐냐? 정당성이나 이유에 대해서 잘 논리를 구성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지 자기 주장을 막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바로 생각이 바뀐 정치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과 관련해가지고 적절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 직접 발언한 것 중에서도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번 판결문에서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의가 끝난 후에 한동훈이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실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당시에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당이 하는 행동 봐라. 나에게 맡겨줘라. 내가 내일 대국민 담화하겠다. 윤석열이 맨날 이야기하는 거. 경고성 계엄이다. 이 계속 주장하잖아요. 민주당의 방해 때문에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계엄을 했다. 이러한 논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동훈은 이 담화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정무수석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어제 윤석열의 인식은 아직도 상식과 민심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그 담화하면 민심에 불을 지르게 될 것 같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 한동훈이 진심일 수도 있어. 하지만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 탄핵을 시켜야 된다던가 수사를 해야 된다던가 이러한 인식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당하면 국민의힘이 그만큼 영향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디펜스하기 위해 가지고 보낸 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식 속에서는 한동훈이가 국회로 달려가 가지고 계엄을 막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해서 면피를 해줘야 된다. 합리적인 보수다. 라는 인식이 많아요. 계엄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은 체포조 안에 있었다라니까요. 제 생각에는 계엄에 성공했으면 이재명 대통령보다 한동훈이 더 핍박받았을 수도 있어. 왜? 나랑 친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때리는 것만큼 아픈 게 없다. 제 생각에 한동훈은 표결 참여한 거 있잖아요. 본인들 살려고 간 거예요. 그래도 이진관 부장이 판결문에 한동훈을 적어놨다. 그리고 이 한동훈은 심지어 이 회의에서 계엄을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된다. 정당성 있게 말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